주한미군이 어제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장비 반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다쳤고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공연 수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성구청이 사건을 덮으려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서늘한 곳이 많지만 낮 동안에는 완연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이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안동 5도, 의성 지역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약간 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한낮에는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의성 지역은 아침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문경뿐 아니라 상주와 영주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서 이번 주말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어제 새벽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반입해 사드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반대 주민들은 한미 당국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사드 장비 반입은 기습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경찰의 호의 속에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 반입한 건 어제 새벽 4시 40분과 오전 7시 두 차례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러면! 반입된 장비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와 사격 통제 레이더, 도선 통제소 등 화물차 20여 대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비는 7곡 외관 미군 부대와 부산에 보관돼 온 것입니다. 사드를 반대해온 주민 60여 명이 뒤늦게 현장으로 갔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개인 대문도 지키면서 못 나오게 했어요, 주민들을. 그런 실상으로 주민들을 안전 차단을 시킨 후에 주민들과 사드 반대단체, 원불교 등은 경찰이 과도하게 통제하며 인권을 탄압했다고 말합니다. 또 경찰과 충돌한 주민 1명이 연행되고 1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정말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도하게 또 진압하는 경찰을 보니까 이 어느 나라 경찰인가 또 의심스럽습니다. 이들은 주민과 국회 동의 없는 사드 배치는 원천 무효고 불법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나머지 발사대 3, 4기가 추가로 다음 달 안에 반입될 수 있어 사드 반대 측과의 또 다른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공약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홍보물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역 공약을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그 실태를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거리 유세와 TV 토론을 통해 후보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공약을 제대로 아는 유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인물이나 TV나 인터넷 그런 매체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 배달된 주요 정당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지역 공약은 없습니다. 좀 더 상세한 선거 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3개 정당만 발간했고 2개 정당은 아직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발간 부수도 전체 가구 수에 비해 턱없이 적어 일반 유권자가 접하긴 힘듭니다. 각 정당 홈페이지에도 지역 공약을 찾기 힘듭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지역 공약을 올려뒀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후보별 10대 공약만 올라있을 뿐 지역 공약은 없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지방의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기회가 없고
후보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소한 이 문제를 홍보책자라든가 아니면 공약집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인쇄물과 인터넷, TV 토론할 것 없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지역 공약. 지역 대선 공약은 대선 후보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게 하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은 관심권 밖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대선 후보들이 오늘 대구 경북에서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반 구미역 앞에서 유세를 한 뒤 낮 12시부터는 김천역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경주시 성동시장과 경주역에서 오후 4시 반부터는 영천시 완산시장에서 유세를 한 뒤 대구로 이동해 2.28 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10시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 내거리에서 국토대장정팀과 달구벌대로를 걸어가며 시민들과 만난 뒤 영남대에서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최근 인쇄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대구 수성문화재단에서 공연 수익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를 한 수성구청이 사건을 축소하고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관리하는 수성아트센터. 공연 티켓 판매 수익과 별도로 프로그램 북이나 CD, 도서 판매 등으로도 수익을 올리는데 이 돈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공연을 담당한 팀장이 직원 2~3명과 함께 수익금 수백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구청 자체 감사로 드러난 겁니다. 오랜 기간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며 조직적인 횡령이 이루어졌지만 감사는 부실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5년 정도 근무했지만 최근 3년치 서류만 조사했고 2014년은 빼돌린 돈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국고보조금 7,800만 원이 지원된 꿈다락 문화학교도 교재 인쇄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에선 보조금 수십만 원 유용으로 끝났습니다. 수성구청 감사실은 이들 사건을 단순 세입 처리 부적정으로 보고 담당 팀장의 정직 1개월 등 4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수성구청은 횡령이나 배임 적용이 충분하지만 형사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징계 처분이 내려진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감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공범이나 석점을 쓸 때는 사적으로 쓰는 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했는 거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가요, 원래는? 지금 또 특수한 사람이 좀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원래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발을 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고요. 3년만 조사를 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된 일이 이제 와서 어떤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진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성구청은 뒤늦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올해부터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승격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데요. 문경의 40여 개 요장에서도 가마에 불을 지피는 소성 작업에 들어가는 등 막바지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사람 장단지 모양의 진흙덩이를 이어붙인 망댕이 가마 안, 도예가 김영식 씨가 자기를 하나씩 가마로 들여다놓습니다. 이번 축제 때 전시 판매할 도자기의 마지막 재벌구이를 위해서인데 8대째 조선요에 맥을 이어온 사기장답게 흠결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습니다. 같은 날 문경의 37개 요장에서도 일제 소성이 들어가 수개월간 준비한 작품을 구워냈습니다. 흙으로 한 번, 또 소나무 장작을 뗀 1300도의 고온에서 불로 2번 빚어집니다. 전통 그대로 느리지만 지그시 익어갑니다. 4칸 가마다 보니까 4칸을 다 소화하게 되면은 약 15시간에서 16시간 되면은 가마의 불이 딱 끝나는 거죠. 하초리 도자기 전시관의 작업장에서는
고사도 올려졌습니다. 가마 위에 술을 따르며 천지신명께 축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제 소성을 마치고 이제 우리 찻사발을 손질하면서 이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차인 300여 명이 갖는 전통 차회를 시작으로 대표 프로그램인 사기장의 하루를 강화하고 체험 행사를 대폭 늘리는 한편 초파일 하루만 산문을 여는 봉암사 순례 행사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최근 대구에 새로 문을 연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소외계층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대구 동구에 문을 연 대백 아울렛은 개점식에서 화환 대신 받은 쌀 350포대를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복지에 써달라며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대구에 문을 연 신세계백화점은 동구청과 교육청, 전통시장 등지로부터 추천받은 학생 130명에게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유통업체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수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 대국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화장품 제조업체는 지난 2015년 중국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100만 달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반한 정서까지 확산되면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달 인도 시장에 뛰어들었고 조만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 지사도 낼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한 60-70% 정도 수출 쪽에서 일어났다면 저희는 지금은 한 30% 정도 선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인도 수출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된 2010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억 300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액은 2010년 17억 9천만 달러로 훌쩍 뛰었고 2015년에는 26억 5천만 달러로 15년 만에 13배가 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와 13억 명의 인구, 특히 인구의 3분의 2가 35세 이하로 잠재 소비 여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부품이나 디스플레이 등은 생산이 거의 안 돼 경쟁력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은 인도의 기술 개발 속도와 중국 제품 유입 등을 고려할 때 고부가 가치화와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든 제품을 팔겠다는 것보다가 그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제품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일 문화권인 우리나라와 달리 인종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다양한 특성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이처럼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비크람 도레스와미 조한 인도 대사가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와 인도의 우호 증진과 포스트 차이나 시대에 대비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비크람 대사를 한태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사님께서는 대구에 각별한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관심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Daegu is a city of great interest to us. The mayor of Daegu, Mayor Kwan, has personally promoted the relationship with India. He visited India in January 2015. In January 2016, with his help, we organized our first National Day reception in Daegu. And of course, Daegu is a city of historic interest because our Indian colonel who was killed, the first Indian casualty in the Korean War, is remembered well by the city of Daegu. So we owe the city of Daegu a lot. Finally, of course, Daegu is a center of industry, and we are very keen on the India-Korea partnership with Daegu. Well, India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a strong partnership with Korea, and we welcome many more Korean businesses to come to India, irrespective of your relations with any other country. So for us, the partnership with Korea in automotive sector, textiles and garments,
engineering, electronics, shipbuilding, new energy products, defense products. There is huge appetite for partnership with Korea. We see Korea as a preferred partner, as a partner of choice. So we welcome Korean friends to come, not just now, but anytime to India. Absolutely. I think India is a natural partner for Daegu in its textiles business. We have perfect complementarity between your capacities in Daegu and our capacities. India is strong in natural fibers. We have all the natural product, wool, silk, cotton, and we make the natural fiber. Korea is strong in technology application and production of high quality fabric, and of course in technical textiles. If we work together, India would not only be a market for Korean companies, but also a base to expand their capacity to export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of course, India would also benefit from that. So it would work perfectly. I think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 빠르기 때문에 기회가 많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인도로 오십시오. 인도는 한국과 찰떡궁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5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방문해서 소방차와 구급차 2대씩을 기증하고 대구 마닐라 직항 노선 추진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번 소방차 기증은 지난해 마닐라 개발청장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때 대구를 방문해 요청한 건데 대구시는 다음 달 필리핀 리가오시에도 소방차와 구급차 1대씩을 기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마닐라에 대구 마닐라 직항 노선 개설을 요청했고 필리핀 경전철 2호선 유지 보수 공사에 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공공체육시설과 어린이공원의 중금속 부적합 우레탄 시설 29개가 재시공되지 않고 있어 대구시가 오는 8월까지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육시설과 공원에서 우레탄 시설 중금속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48개 시설이 발견됐는데 47개 시설을 철거한 뒤 이 가운데 19개 시설만 재시공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8월까지 나머지 우레탄 시설도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준에 따라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 약전골목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0회째인 한방문화축제는 양령시의 꽃피는 건강한 젊음을 주제로 다양한 약재와 한방 관련 상품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행사로는 200가지 한약재 전시관과 약첩사기, 한방 퍼즐 맞추기, 약탕기 불 올리기 등을 이어서 하는 한방 철인 3종 경기 등이 있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정오쯤 김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3년 전 이혼한 전처인 58살 B씨의 손발을 묶고 호흡기를 막아 숨지게 한 뒤 집 근처에 안매장한 혐의로 66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에 찾아온 전처가 성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체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어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영상세미나실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 학술제와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주제로 팀별로 경합을 벌여 우수팀에게는 상금을 수여했고 저명 인사들과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1도, 안동 5도, 의성 지역은 2도까지 떨어지면서 아침에는 약간 춥게도 느껴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의성 지역은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껑충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미세먼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다 보니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은 0도, 청송 2도까지 뚝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청송 19도, 봉화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기온은 갈수록 더 올라서 이번 주말 낮 동안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